안녕하세요. 자, 이제 행정법 오늘부터 또 2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총 7회인데요. 시험은 이제 5번을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7회 동안 또 행정법을 한번 스크린을 하려면은 여러분도 빡시고 이제 저도 빡시죠. 항상 시간이 모질라 가지고 한 과목 제대로 이제 마무리 못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나가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그런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제 남은 기간 어찌됐든 그냥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내년도 시험장에서 하나라도 더 잘 고르시고 한 자라도 이제 더 잘 쓰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번에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 체크리스트로 그 순환 강의를 하는 거를 계획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징전과 암기라는 제 약간 요약집도 아니고 암기장 같은 거 가지고 주로 이제 학습을 했었는데, 그때는 쟁점과 암기는 기본적으로 필수암기 문장이라고 해서 이제 사례에 쓸 문장들은 이제 완벽하게 돼 있고 나머지들은 주로 이제 가이드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제가 그 가이드를 이제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이제 텍스트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결론만 듣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금년부터는 이제 체크리스트로 이제 하다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판례들이 어쨌든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순간순간 그 판례들을 갖다가 이제 읽어보면 판례 키워드들을 어쨌든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체크리스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가지고 쭉 스크린을 하면은 선택형에서도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쭉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 번은 이제 스쳐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사례는 지난번에 이제 변사기 가지고 한번 했었기 때문에 사례에 또 집중하시려는 분은 이제 변사기로 그때 공부했던 쟁점들,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일단 여러분이 이제 보시던 교재를 주 교재로 하시되 수업은 체크리스트로 빠른 속도로 이제 스크린을 이제 하는 것을 이번 강의에 이제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쨌든 실력이 이제 편차가 이제 크기 때문에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요약식으로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딱딱딱딱 그렇지 이거지 하고 넘어가면 이게 편할 수 있을 거고요. 아직 이제 실력이 많이 이제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요약해 놓은 걸 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또 헤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듣다 보면은 어쨌든 순간 이제 이해가 되면 그거 어쨌든 내 머릿속에 이제 딱 집어넣으시고 나중에 선택형이다 어디서 이제 만나면은 그거였지 하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례에서는 어쨌든 결론 같은 거를 좀 정확하게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그 정도로 하고요. 시험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월요일날 시험 범위는 일단 무효확인 소송까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험 범위하고 이제 매일매일 공부하는 범위가 이제 일치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5차례 나눠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제 레인보우 핵심 OX 책 가지고 OX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오표를 갖다가 이제 따로 이제 배부를 해드렸으니까 OX 책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정오표 가지고 OX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금년판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제 절차법이 개정이 되고 또 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답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가 매년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문들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정답을 못 바꾸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살짝 있어가지고 어쨌든 정오표 활용하시고요. 만약에 2021년판 정오표를 2021년판 작년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또 작년 책에 맞는 정오표가 2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2021년판에 공통되는 거는 뒤에다가 가로해 놓고 작년도 페이지를 소개를 해 놨기 때문에 작년 책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같이 수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개관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펴시고요. 117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조직법 개관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행정의 조직, 작용, 구조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정조직법에서는 이제 어떠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조직법에서 배웁니다. 조직법에서는 어쨌든 행정주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주체가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행정기관을 설치하죠. 행정기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거기 체크리스트에 이제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류 방식이 이제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뭐 행정청, 보조기관, 보좌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 등등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되려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 대내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소송법 2조 2항에는 행정청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심판법하고 절차법 2조에는 행정청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례에서 여러분이 행정청의 개념 정의를 쓰고 싶으면 심판법, 절차법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청 말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의결기관이야. 의결기관의 대표적인 예가 징계위원회인데 의결기관은 어떤 권한만 갖고 있어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어. 하지만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런 기관을 우리는 이제 의결기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 독임제 행정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인이면 독임제고요. 다수면은 이제 합의제죠. 근데 합의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청일 수도 있고 자문기관일 수도 있고 의결기관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거기 판례에 보면은 가끔 이제 사례나 또는 이제 선택형에 나오는데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게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최종적인 이제 결정권자는 자치단체장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단체장은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에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우리 판례는 뭘로 봤냐? 의결기관이라고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도 이제 의결기관이지만 입지선정위원회도 대표적인 의결기관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하고 이제 행정주체. 행정권을 행사하는 법주체가 행정주체인데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이 있죠. 공공단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공법상 사단이 있고 공법상 재단이 있고 영조물 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그거는 분류는 안 해놨지만 이제 맨 앞에 가면은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이 체크리스트가 제 교재 이제 워크북 순서대로 이제 돼 있는 거고요. 앞에 샵 표시되고 번호가 나와 있는 게 이제 워크북 넘버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주체에 대해 가지고는 11번 8페이지에 가면은 행정주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하고 이제 자치단체죠. 그 밖에 공법상사단, 공법상재단, 영조물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주체가 됩니다. 자, 행정주체하고 어쨌든 행정기관은 다르죠? 행정주체는 권리의무의 기속주체고요. 행정기관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에요. 행정기관은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직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화두가 행정조직 법정주의.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권한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